그럼 이제 원래 쉬프팅 시어렘으로 돌아와서 쉬프팅 시어렘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원래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t 빼기 a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함수를 수평 이동하는 거죠. 평행 이동. 그걸 이제 쉬프팅이라고 표시했어요. 쉬프팅이라고 하는데 근데 a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여기까지 붙여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함수가 이게 f였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얘를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는 들고 오지 말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들고 와라. 요 파트만 들고 이렇게 와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 오리지널 함수 라플라스 변환할 때 사용된 그 부분만 평행 이동을 해라. 쉬프트를 해라. 양수로. 자,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얘는 0서부터 무한대 이거고요. 그럼 이제 스텝 펑션의 속성에 의해서 얘는 a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하지 말고 변수 변환을 미리 할게요. 내가 이제 여기를 변수 변환을 s를 t 빼기 a라는 것으로 변수 변환을 할게요. t 빼기 a로. 그러면은 이제 내가 t에 대한 적분이 s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는데 s는 마이너스 a부터 무한대죠. 근데 마이너스 a로 하지 말고 내가 0부터 할 거야. 왜냐하면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fs고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 s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s가 음수인 건 다 날려주니까 여기가 이제 0으로 되면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을 사용을 했어요. 그럼 여기는 이제 t 더하기 s t를 소거해야 되죠. s 더하기 a ds. 그러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자, 여기까지가 바로 f의 라플라스 변환이었죠. 라플라스 변환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라플라스 변환의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PA가 된다. 요걸 쉬프팅 시어렘이라고. 그러니까 함수를 평행 이동을 하면 그럼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서는 요 지수 함수 팩터만큼 곱해진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헤비사이드 스텝 펑션의 그 라플라스 변환을 말씀드렸는데, 자, 요것도 이 쉬프팅 시어렘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 1이라고 하는 상수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아까 뭐가 됐습니까? P분의 1이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얘는 그 1이라고 하는 것을 a만큼 쉬프팅을 했으니까 원래 오리지널 라플라스 변환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PA를 곱하라. 여기잖아요. 이게 P분의 1이고 여기 정확히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이제 평행 이동이 되어 있으면 쉬프팅 시어렘으로 금방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다항식을 곱하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건 뭐냐면은 내가 이제 ft라는 함수가 있는데 ft에다가 내가 t의 n승을 곱했어. 자, 얘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예요. 그럼 얘는 자, 요건데 원래 이 적분하려면 이제 부분 적분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런 계산 이제 익숙해지면 금방 어떤 걸 찾을 수 있냐면 내가 요게 없을 때는 적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적분할 수 있는 것을
적분할 수 있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적분하고 싶은 것을 만들어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 t가 한 개가 있다고 쳐볼까? t 한 개는 금방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 함수를 p로 편미분하면 되네요. p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t가 튀어나오잖아요. 근데 p로 편미분하는 것은 이 적분과 무관한 거니까 적분 바깥으로 나갈 수 있네요. 적분이 선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p로 얘를 n번 편미분하면 되겠구나. 편미분할 때마다 이제 마이너스 1이 계속 튀어나오니까 n을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p로 마이너스 p로 편미분해서 그걸 n번 편미분하면 된다. 그렇죠? 그럼 저 적분은 그냥 이게 오리지널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고, 얘는 그냥 마이너스 1의 n승 p의 n승, 그러니까 p로 n번 편미분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이제 여기서 n번 미분이니까 여기서는 n이 0보다 큰 이제 정수인데, 저기 n이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음수라는 얘기 이제 나누는 거죠. 그 중에 한 번 나누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금방 이제 이런 추측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곱하기의 반대가 나누기.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했더니 라플라스 변환을 미분하면 돼. 그럼 나누기를 했으면 혹시 뭐가 될까? 라플라스 변환을 혹시 적분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얘는 오리지널 라플라스 변환이 있으면 자, 걔를 p로 이렇게 적분한 것이 라플라스 변환이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증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럼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응용하느냐. 이제 여기 연습 문제 이제 8번이 있는데요. 8번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자, 얘는 누구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게 나오는가?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만약에 p 더하기 2분의 1만 있었다. 그러면 답을 안 해요. 걔는 지수함수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이제 라플라스 변환을 미분 방정식 풀이할 때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려면 역변환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역변환 알려면은 책 교과서 이제 테이블로 가서 그걸 거꾸로 찾아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 찾아도 되고, 조금 이제 자기 연산 능력으로 얘를 이제 찾을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얘를 한번 좀 변형을 해 볼게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얘는 p 더하기 약분이 한 번 되고, 자,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러면 앞에 가로치고 p 더하기 2 쟤는 누구의 라플라스 변환이에요? 이거를 이제 바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걔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오리지널 함수는 f는 뭐 지금 약속을 해놨으니까, 자, GT는 뭐가 되냐면 p 더하기는 누굴 라플라스 변환하면 된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t. 그렇죠? 근데 p 더하기 마이너스 걔는 뭐냐면은 이 앞에 거를 한번 미분한 거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미분하면 걔는 오리지널 함수는 거기에 t가 하나 곱해져 있겠구나. 근데 마이너스 1이 하나 부족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자, 여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역변환하려면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 통째를 그 테이블에 찾아서 그냥 그걸로 읽어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 잘게 쪼개서 이제 표에 나오는 이제 그걸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감을 익히려면 연습 문제들을 다 풀어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교과서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뭐 풀어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 그 아래 뭐 9번, 뭐 10번 이런 것도 다 비슷한 테크닉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미분과 적분 함수를 어떻게 라플라스 변환하는, 내가 ft의 라플라스 변환을 아는데, 그럼 ft를 이제 미분한 걔네들은 어떻게 되는가? 자, 얘는 항상 모든 연산의 출발은 데피니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금방 이거 부분 적분하면 되겠구나, 이런 게 떠오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부분 적분하는 방법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작, 큰, 그 다음에 큰, 작.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뒤에 거는 뭐가 돼요? 뒤에 거는 곱하기 p는 적분과 무관한 거고, 그 p 곱하기 라플라스 변환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거는 t에다 무한대 대입하면 0이고 t에다 0 대입하면 빼기 f0. 좀 다소 복잡한 그런 모양이 나왔지만, 왜냐하면 저기 이제 오리지널 함수의 초기 값이 여기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잘 구했어요. 그럼 이제 미분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스 공간으로 하면 그냥 p를 곱하면 되는구나. 단 초기 조건은 좀 조심하고. 여러분 이제 푸리에 변환에서도 미분 함수를 푸리에 변환하면 i 오메가가 곱해졌죠. 이거 비슷한 거예요. 여기서 p가 거기에서 i 오메가의 역할을 한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요 차이가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자, 그러면 두 번 미분한 것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번 미분은 한 번 미분한 거의 미분이죠.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요 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거죠. 자, 미분한 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하면 된다?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 그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뭐였어요? 좀 전에 pfp 빼기 f0였잖아요. 거기다가 p를 곱하고 그 다음에 그 함수에다가 0을 대입한 거고. 그래서 얘는 p제곱 fp 빼기 pf0 빼기 f'0. 그럼 이제 얘는 두 번 미분했으니까 p제곱이 곱해졌고, 또 초기값 때문에 좀 쭈루루 나온다. 그럼 뭐 세 번 미분, 네 번 미분 다 요 관계식을 계속 일종의 점화식처럼 계속 적용하면 이제 찾을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적분은 이게 이제 미분이고 적분은 0서부터 t까지 그 함수를 이제 적분한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요것도 이제 요거의 라플라스 변화를 내가 g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것의 라플라스 변화는 제 g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요 함수를 내가 gt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근데 g't는 이게 바로 ft죠. 그 얘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요 앞서 소개해드렸던 요 방식을 이용해서 거꾸로 대문자 g를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왜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은 자, 저 위에 공식, 요 위에 이것을 요 함수에 대해 적용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의 라플라스 변화는 내가 답을 알고 있죠.
fp예요. 는 걔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p 곱하기 미분하기 전의 라플라스 변화, 그게 바로 gp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미분하기 전에 0 대입하셔. g0은 뭐야? 그냥 0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얘는 p분의 fp다. 자, 약간 좀 혼동이 되실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 논리적인 그 스텝을 잘 잊지 마시고, 한번 길을 잃지 마시고, 잘 따져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방식이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원래 그 적분식 정의에서 출발해서 부분 적분 한번 하시면 이제 이걸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은 건 뭐냐면, 미분을 어떤 라플라스 변환을 한 것 같은데 거기에 p가 곱해져 있다고, 얘는 미분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이구나, 이제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p가 나눠져 있어. 오리지널 함수를 적분해서 라플라스 변환했구나, 이제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미분 관계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네들을 한번 이 관계식을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적분 변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컨볼루션이라는 개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컨볼루션은 지금 라플라스 변환에서 소개하는데, 이제 푸리에 변환에서도 이제 정의가 되는 거고요.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있을 때 그 두 개의 함수를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새로운 함수로 만들어주는 걸 이제 컨볼루션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ft라는 함수가 있고 gt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를 잘 엮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 거예요. 근데 새로운 함수를 만드는데 그 함수를 이런 식으로 엮어서 만들어내는 것을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이것은 이제 라플라스 변환에 적합한 컨볼루션인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컨볼루션은 항상 적분으로 정의가 돼요. 두 함수를 곱해서 적분을 하는데, 근데 두 함수를 곱할 때 특정한 조합으로 곱하는 게, 어떤 조합으로? g의 그 독립변수 값이 t-타우였으면 f의 독립변수 값은 타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요것과 요것을 합하면 어떻게 된다? t가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t가 되는 두 함수의 둘을 합했을 때 t가 되는 그런 조합에 대해서 걔네들을 다 곱해서 다 더하라. 이거 우리가 컨볼루션이라고 불러요. 컨볼루션.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거 이제 그래프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이제 T축이라고 하고, 이걸 S축이라고 하고, 이 그래프는 좀 이따 이제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추가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이게 컨볼루션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면 이제 컨볼루션에 내가 각각의 라플라스 변환을 알았는데, f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대문자 f가 되고, 그 다음에 g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대문자 g가 된다. 이제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의 라플라스 변환은 무엇이 될 것인가? 이제 이걸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얘는 0서부터 무한대 dt 자, 이거죠. 근데 이제 h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적분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0부터 t까지 타우를 적분하는데, 이제 이 ht는
gt 빼기 타우 f 타우 그 다음에 exponential 마이너스 p t 이제 요 적분을 해야 돼요. 이제 다중 적분이네요. 적분 2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적분을 할 건데 일단 적분 변수가 2개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타우 축이 이렇게 있고 여기 t 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이 타우하고 t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적분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t는 0에서부터 뭐든 모든 t를 다 허용하네요. 그런데 타우는 t가 정해져 있을 때 0에서 t까지만 허용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분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적분은 이렇게 이제 타우하고 t가 같은 건데 각 주어진 t에서 이렇게 적분하라는 거죠. 현재 적분이 이게 이제 현재 적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다중 적분을 내가 적분 순서를 바꿀게요. 어떻게 적분 순서를 바꾸냐면 내가 이런 순서로 자, 가로로 해도 세로로 해도 전체 구간을 다 포함하고 있으니까 적분 결과는 똑같겠죠. 그래서 이제 세로로 바꾸면 저 세로로 바꾼 건 이제 표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번엔 타우가 0서부터 무한대가 다 허용이 되고요. 그 대신 t의 제약 조건이 생기네. t는 언제부터? 타우서부터 무한대까지. 그렇잖아요. t는 얼마 이상이죠. 나머지는 뭐 순서만 바꾼 거니까 그대로 다 여기 있어야 되고요. 자, 이렇게 써주면 이제 뭐가 좋아지냐면 내가 이 t 빼기 타우라고 하는 것을 t 빼기 타우를 s라는 변수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래서 t를 소거할 거야. t를 소거해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떻게 0부터 무한대 d 타우 그 다음에 t를 소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ds가 되는 거죠. 그럼 t가 타우면 s는 0이고 t가 무한대면 s도 무한대. 그럼 g 얘는 s가 되고요. f 타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t를 소거한다고 했으니까 p t는 이제 타우 더하기 s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0부터 무한대 gs exponential ps f 타우 exponential p 타우 이러면 이제 더 이상 s 적분과 타우 적분이 아무 연관이 없네요. 구간에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잖아요. 따라서 이제 순서 다 바꿔가지고 내가 적분을 이렇게 괄호쳐서 적분하고 이렇게 괄호쳐서 적분해도 되죠. 왜냐면 적분은 선형과 작용이기 때문에. 그럼 각각이 뭐냐면은 fp, gp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 이렇게 특별한 조합으로 두 함수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주면 그 새로운 함수의 라플라스 변화는 그냥 오리지널 라플라스 변환 함수의 곱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문자 f 소문자 곱하기에서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오고 이렇게 컨볼루션의 형태로 그 인덱스의 합이 t가 되는 그 모든 조합에 대해서 이제 다 곱을 해야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 요거의 이해는 이제 뒤에 이제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잘 사용될 테니까 그때 이제 얘는 그때 살펴보기로 합시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책 뒷페이지에 챕터 마지막에 나오는 라플라스 테이블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내가 이제 어떤 건 계산할 수 있고 어떤 건 계산할 수 없는가 그거로 한번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몇 개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계산 연습을 하시네요. 계산 연습.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